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예전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시나요? 제 자식을 천하제일의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명문가 사모님들이 온갖 노력을 다해서 의대를 보내려는 열망이 잘 보이는 드라마죠. 요즘에야 한국의 IT 업계가 엄청난 성장으로 인해 공대로 가는 수재들이 상당히 많아졌지만 반면 다른 나라와 대비하여 우리나라처럼 이 정도로 수많은 학부모들이 의대를 선호하는 국가는 드물죠.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돈과 명예, 심지어는 권력까지 모두 잡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직장인들 대비 오랫동안 직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은 덤이고요. 물론 한국에서 돈과 권력만을 가지고 권위의식을 누리는 의사들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과 같이 의사의 본분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는 개국 이래로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선망받는 직업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70년대 이후 공부와 성공에 대해 갈망이 커진과 동시에 의사라는 직업의 가치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에 의사 과정은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에서 특히 성품과 지식을 갖춘 엘리트들 중에서도 엘리트들만 갈 수 있을 정도로 경쟁이 셉니다. 따라서 시험에서 거의 틀리지 않은 학생들만 갈 수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의 IQ는 세계 최상위권을 항상 유지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 경시대회를 휩쓸고 다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은 언제나 반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여 아이비리그와 같은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친구들이 수두룩하죠. 이런 수재들이 모여있는 집단에서 1, 2등을 차지하는 학생들이 의사가 되다 보니 재밌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업계에서도 한국 의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것이죠. 한국의 의료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7대암 5년 생존율은 이미 미국을 추월했으며 위암의 경우 우리나라의 5년 생존율은 65.3%로 미국의 26%를 훨씬 앞서가죠. 마찬가지로 간암 5년 생존율도 우리나라가 25.1%로 미국 13.6%보다 거의 2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수술법을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 의료진은 무려 연간 1000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중국과 베트남처럼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의 의료 선진국들도 한국의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해 앞다퉈 연수를 온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저명하기로 소문난 의사들도 연수에 참여하기도 하는데요. 미국의 제임스 이슨 메디스트 병원 이식연구소장도 그 의사 중 한 명이었는데 그는 미국에서 21년 동안 2,000건이 넘는 간 이식 수술을 한 전문가입니다. 그는 2009년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간 이식 수술을 집도하기도 했죠. 이슨 소장 외에도 뉴욕 노즈웰 파크 암센터를 비롯해 피츠버그대, 테네시대 등의 의료진이 한국에서 수술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수술 경험을 통해 한국 의료진의 치료나 수술 수준은 이제 세계 최고 반열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전에는 한국의 의료진의 해외 연수가 필수적이었지만 놀랍게도 그 반대가 되어버린 상황이죠. 때문에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6만여 명의 외국인 환자가 병을 고치러 한국을 찾아왔는가 하면 그로부터 10년 뒤 코로나19 이전 2019년에는 무려 50만 명의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8배가 넘게 증가한 셈이죠. 이에 따라 의료관광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공개한 한국의료웰니스관광 해외인지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관광은 2018년 기준 미국과 독일에 이어 목적지 선호도와 인지도 부문에서 세계 3위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는데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의료관광지로 선택한 이유는 의료진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고품격의 서비스, 최첨단의 의료장비 및 시설을 갖춰서라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이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의료 수준을 갖추게 되자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을 해외로 수출하게 됩니다. 불과 수십 년 전에는 의료를 원조받던 나라에서 수출을 하게 되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의료 해외 진출 신고제 운영 이후 신고 프로젝트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23일 의료 해외 진출법 시행 이후 2016년 말까지 10건, 2017년 14건, 2018년 20건, 2019년 22건, 2020년에는 25건으로 매년마다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이나 싱가포르, 카타르, UAE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수출을 넘어 빈국에게 의료 지원까지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각종 의료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 미녀들의 나라라고 불리는 우즈베키스탄에도 우리 의료업계가 도움의 손을 건네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생각보다 의외이죠. 우즈베키스탄이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우즈베키스탄은 14세 이하 아동이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함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영유아 사망률은 인구 1000명당 무려 48.6명이며 영아 사망률이 41.5명이나 되는 등 OECD 평균의 약 10배나 이르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기존 우즈베키스탄 아동의 주요 사망 원인은 임신 20주 이후부터 분만 후 28일 사이인 주산기에 생겨나는데요. 심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 높은 의료기술과 첨단 의료장비가 없으면 속수무책인 질병들이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연간 아동 사망자의 약 43%는 아동병원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원조 사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을 돕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함께 2014년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아동병원을 타슈켄트시에 건립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타슈켄트 국립아동병원은 선진 의료 시스템을 기반으로 아동 질환에 대한 다양한 임상연구 기회를 제공하여 우즈베키스탄 아동 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받았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열악한 의료 여건 때문에 선진국 의료 기술에 의존하던 현재 아동 환자 수를 낮추어 국부 유출 방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아동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맡게 된 셈이죠. 그렇기에 우즈베키스탄 현지 주민과 정부 관계자들은 상당히 높은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2년 아동병원 건립을 정부 지원 최우선 후보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2020년에는 우크라이나 마르지오예프 대통령이 직접 이 아동병원 건설 현장을 시찰하는 등 현지에서도 아동보건과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커다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동병원은 2020년에 완공되었고 완공 후 지금까지 한국이사를 통해 진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형 아동병원의 인기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서울대 소아외과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들이 파견되고 자국에서 볼 수 없었던 최첨단 의료기술을 선보이게 되니 현지인들 사이에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게 된 것이죠. 부모님들의 마음은 세계 어디든 다르지 않겠죠. 우즈베키스탄 현지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통해 자신의 아이들을 병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어 수많은 인파들이 줄을 서면서 진료를 기다리는 광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최첨단 기술과 인력을 경험하게 되자 인파는 현재 더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더 많은 의료 인력들을 파견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아동병원 사업은 단순 건축자재, 의료기자재 설비를 제외한 대다수의 주요 의료 설비 및 장비를 모두 한국산으로만 공급하고 컨설팅 서비스 부문에도 한국인 기술자가 참여하여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동병원 건립 사업을 통해 한국산 의료장비의 우수성과 기술력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각인시켜 한국과 장모의 나라 우즈베키스탄 양국의 협력관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아동병원 건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운영되자 자국의 보건, 의료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의과, 약학대학, 종합병원, 암센터 등 다수의 후속 사업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얻은 우즈베키스탄의 높은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 의료산업계가 중앙아시아의 병원 인프라, 진단장비 공급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